취재 선진화 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 내지 침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보 공개와 브리핑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취재 대상인 공무원 접촉이 차단될 경우 심도 있는 취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별개로 저희가 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지원, 언론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 지원 시스템을 정상화, 합리화해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그리고 다양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낡은 관행을 버리고 보다 선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인적 지원에서 보다 이 시스템에 의한 지원으로 취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취재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무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 선진화 방안의 주요한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2003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평한 취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출입 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의 개방이 확대되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각 부처의 브리핑룸 운영 실태를 조사하면서 도입 취지가 부분적으로 유명무실화되거나 유명무실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송고실이 기자실화된다거나 또는 여전히 임의 방문 금지에도 불구하고 무단 출입이 진행되는 등 이와 같은 부작용이 진행돼서 브리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선진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보완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에 마련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마련된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 실태 조사도 했고 이것을 학계, 언론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용 과정도 거쳤습니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본 방향은 정보 개방의 확대를 통해서 정부와 언론 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고실이 기자실화 되는 경향뿐만 아니라 또 무단 출입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방, 공평, 정보 공유의 원칙에 따라 이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서 보다 취재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5년도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여러 교수들이 한국의 취재 시스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기사의 획일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 맞춰서 브리핑 제도의 운영 및 취재 지원을 효율화하는, 다시 말해서 이 지원을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브리핑 룸 및 송고실을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브리핑 룸이나 브리핑 룸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7개 중에
약 10여 개 정도는 폐지하고 한 27개 정도의 또는 25개 정도의 지금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브리핑룸은 합동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통폐합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언론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고와 기사 작성에 필요한 지원은 확대하되 그와 무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에 맞춰서 특히 정보화 환경에 맞춰서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이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사로 많이 반영돼서 알려졌습니다마는 합동 브리핑 센터를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브리핑 센터 안에 지원을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언론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편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송고시설을 송고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송고실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송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우선 중앙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별관 1층에서 3층에 브리핑룸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송고실 1개, 카메라 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브리핑룸을 4개로 잡은 것은 지금 중앙청사에서 통상 하루에 브리핑이 10회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인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고려했을 때 한 4개 정도의 브리핑룸은 운영이 돼야 지금 취재 브리핑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근거한 겁니다. 통합송고실은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요한 사건이 동시에 2개가 발생했을 때 각 언론사에서 필요한 취재 인력이 송고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회사별로, 언론사별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저희가 잠정치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한 회사의 최대 4석 정도가 송고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천청사에는 재경부 1층에 브리핑룸을 4개를 설치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브리핑룸이 2개 내지 3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미 그 작업은 이미 이전서부터 진행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송고실도 송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언론사별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랬을 경우에 한 회사당 4석 정도의 송고실이 제공될, 최대 4석 정도로 제공될 예정이고, 특히 방송과 그다음에 통신의 경우는 그 성격에 맞는 특별한 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대전청사는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해외 사례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과 이탈리아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매우 제한된 숫자, 한 30여 석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성 안에 그렇게 수백 명의 출입 기자가 있지만 정부가 선별적으로 몇몇 언론사를 정해서 30여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10여 명의 기자 정도만 내부에 상주를 하는데 주로 통신과 방송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후진적인 취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 언론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적인 단체에서 이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본 내부에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스위스나 스웨덴의 경우는 공동기자회견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독일,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는 기자협회, 다시 말하면 민간 시설에 이 공동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단독 청사의 경우를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청사의 브리핑 및 송고실은
합동 브리핑룸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것은 폐지 통합이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 문화, 정통, 건교, 해수, 예산처 등 이 단독 브리핑룸을 갖고 있던 그 부처는 바로 합동 브리핑룸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금감위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서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을 통합 운영하고 서울의 8개 경찰서 송고실은 본청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찰서 출입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찰서에 기자실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한국의 어떤 언론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그 폐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기자실만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취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강조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취재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더라도 등록 기자는 누구나 이 취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 답변의 창구로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전자브리핑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고된 브리핑과 관련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고 또 브리핑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응답하는 그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언론사에서 기획 취재를 할 때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주게 되면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이렇게 제대로 응답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처는 지금까지의 그 취재 지원을 하던 그 인력을 바로 이 전자 브리핑 쪽으로 인력을 전환해서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에 많은 질문과 무한정에 많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기자 수와 질문 항수를 제한해야만 실제 내용이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전자 대변인 제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전자 브리핑 사례는 프랑스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정례 브리핑이 없는 월수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질문을 등재를 해놓으면 답변은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은 공개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기자에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이 브리핑의 내실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에서 Q&A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이것을 홍보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재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공개 대상의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으로 이번 이 정보공개법 개정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수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는 이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도 저희가 마련해서 각 부처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그래서 보다 인적 지원에서 시스템에 의한 지원으로, 그래서 낡은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지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화 정상화 이 지원 시스템을 이끌어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부의 투명성도 높이고 바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그 기본 정신에 입각한 취재 지원 그 기준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교육하고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일단 8월 초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8월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기자실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8월 초가 되면은 송고실로 마련된 그 장소에 각 회사별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자료가 나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지금 질문과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 탄압이냐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언론 탄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한데 그것이 지금 참여정부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낡은 관행에 의존한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보다 우리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보다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낡은 관행에 의존한 그 언론의 자유도 자유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낡은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그것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 방식과 이런 것을 보다 합리화, 정상화해서 보다 여러분들의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무실 무단 출입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은 이 무단 출입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약속을 해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것은 이미 2003년도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출입 무단 출입 금지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우는 국내외 언론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제도를 중구로 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선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또 질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획일적인 보도 브리핑에만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니냐, 정부 발표만 받아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취재를 하시면서 정부 발표만 가지고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부 발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더 많은 내용을 정보를 얻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최소한 제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을 물론 충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브리핑을 합동화한다고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획일적 보도나 바로 이 정부의 목소리만 반영하라는 것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조금 작은 문제입니다만 깊이 있는 취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폭로성 기사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주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폭로성 기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취재와는 일정한 다른 분류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도 있는 정책 기사를 또는 심층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 설명해도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인의 제도를 가능하면은 실질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취재가 이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다소 시스템이 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간적 아니면은 이 사무실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